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여기 이렇게 피어나는 새싹처럼 오늘도 이 새로운 순간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명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들은 치료 봉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원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치료 봉사자로서의 삶을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최선의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3장 2절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인, 우리의 인격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 며칠 시간에 이루어진 물과 빛과 햇빛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이 지구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볕을 받게 되어 생명이 있는 녹색 식물들은 포도당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사람이나 동물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소와 물을 내는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원리,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음식과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그 원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산가스 6분자와 물 6분자가 태양 에너지로 결합되어 한 분자의 당질, 포도당, 이게 곡식이나 과일이나 또 베지터블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산소를 부산물로 배출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하여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항상 마음에 꽂혀 있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마지막 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죠.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실 일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유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들이 치유를 받아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거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이 되고 있어요.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생명의 약속이죠. 잠시 십자가를 엿볼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을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를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주님의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이 가스펠송의 이 가사 누굴 위해 가셨나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있는 축복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시대소망 660쪽에 매우 귀한 말씀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올렸습니다. 여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이 오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떡덩이 음식마다 갈바리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handful, 손에 가득히 그 은혜를 머금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머리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가 지금 치료 봉사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일어나자 해서 일어나서 태양처럼 태양이 매일 떠오르듯 우리가 빛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강건해라. 치유되라. 치료되라. 믿습니다. 여기에 한 책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책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3대를 간다.
지금 내가 취하는 음식이 3대를 가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가족의 운명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난 책입니다. 부족하게 잘못 먹은 음식이 당대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의 신비한 기억을 통해 차손 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밝혔어요. 지금 먹는 음식이 후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끔씩 혈액검사나 우리의 개인 의사 PCP를 만날 때 가족력을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건강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질병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바로 가족력. 그래서 이 가족력에 대한 것의 중대한 부분은 우리의 먹는 먹거리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후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우리가 먹는 한 끼 밥이, 음식이, 한 끼 식사가 나와 내 아이의 건강과 또 그 후손과 사회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3대를 간다.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그래서 요즘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아주 떠 있습니다. 예. 유전적으로 타고났지만은 그 유전을 활동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상황을 바꿔줄 수 있어서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뉴 스타트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더 믿어지질 않습니까? 부모의 영양 섭취가 유전자 차원에서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할머니가 먹었던 음식 때문에 손자인 당신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오늘 잘못 먹는 음식이 당신의 손자와 그 손자의 손자까지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먹은 음식, 이걸 패스트푸드라고 그래요. 그 가공식품, 오히려 독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을거리가 있는데 재앙이 되는 먹을거리, 질병을 일으키는 먹을거리, 아니면 생명이 되는 먹을거리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스크린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결함 있는 유전은 총알을 장전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방아쇠를 당긴다. 여기 총이 있는데 총알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그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 총알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함 있는 유전은 타고난 거예요. 이것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총알을 넣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겨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든다. 그래서 관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역시 이러한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비뚤어져 있고 잘못된 미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커트를 보면은 여기 treating the symptom 그랬어요. 오늘날 의료계에 봉사하는 모든 많은 의료진들은 symptom, 증상,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방법, 또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저렇게 넘쳐 흐르는 물을 계속 닦아나기만 하는, 그걸 치우는 일만 하는 현대의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현대 의료 원리들이에요. 그러나 뉴 스타트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 이 그림에 지금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 흐르는 것을 스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시키고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질병이 나면 질병이 생긴 원인을 치료하는, 바꾸는 이런 방법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뉴 스타트의 생명의 건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기 닥터 예수 99쪽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랬어요. 치료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천년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생할 수 있는 치유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고 계십니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건강 원리지요.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아주 요긴하다 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 주제 여기 보니까 좋은 빵 한 덩어리, 하나의 식사에 실천적인 나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먹는 한 끼의 그 식사가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 하셨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물과 햇빛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포도당, 곡식,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매우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또 어떤 것이 성령의 원하시는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인가를 대조를 해서 이렇게 맥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암을 일으키는 음식과 예방하는 음식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암을 유발하는 음식, 또 암을 예방하는 음식, 질병을 유발하는 음식과 질병을 예방하는 음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 사망 원인 탑 10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첫 부분이 바로 암과 두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망 원인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암은 치솟고 있습니다.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리라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3명 중 한 사람은 암을 지금 현재 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예. 예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걸릴지라도 그것을 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뉴스타트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포가 계속적으로 분열해요. 성숙하여 염증이나 악성 종양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불청객이에요. P53, 우리에게 쉼을 주고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는 P53 유전인자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P53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통제불능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은 매우 빠르게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암을 일으키는 음식 10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또 이어서 암을 예방하는 음식 여러 가지를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가쁜 얘기, 우리의 삶을 낮추는 이러한 어둠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조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스트 푸드스, 암을 유발하는 음식 10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 암을 일으킵니까?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좀 살펴봅시다. 10번째는 뭐예요? 절이고 튀긴 음식. 소금에 절였다가 기름에 튀긴 음식. 암을 유발하는 음식 10번째는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 이것들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선과 젓갈류들은 완전 발암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은 또 고온의 기름에 튀겨 먹지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중의 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류의 식사를 즐기게 되면 우리의 입은 맛있게 잘 먹었다 하지만 몸의 세포들은 이제 나는 죽었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입을 즐겁게 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호소가 곁들여집니다. 9번째는 통조림 식품. 9번째 암을 유발하는 식품은 캔에 들어있는 통조림 식품들입니다. 이것들은 많은 양의 나트륨, 즉 소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조림 식품들은 생선, 육류, 각종 야채들이 있죠. 아주 손쉽게 깡통만 확 열면 한 끼의 식사를 때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통조림 식품들은 칼로리는 높고 비타민은 이미 파괴되었고 단백질은 다 변질되어서 실상은 아무 영양 가치가 없는 정말 빈 깡통 하나만을 비워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캔 식품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유해한지를 알거나 잡수시는지요. 바로 이 통조림 식품들은 고열량과 고소듐만 들어있고 비타민은 이미 다 파괴되어 영양가는 없습니다. 단백질은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과일 통조림은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든 것을 우리들은 그 캔에 물까지 다 마시지 않습니까? 설탕은 박테리아들을 죽이는 백혈구들에게 치명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쉽게 잘 만들어 먹는 샌드위치가 무엇이죠? 바로 튜나 샌드위치. 정말 쉽지요. 그렇지만 이 샌드위치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을 유발하는 8번째는 가공류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표작이 바로 20세기의 걸작품 라면이지요. 정말 이것은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 아마무라 고이치에 져서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저자는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음식이라고 라면을 지적했습니다. 이 라면의 주재료는 하얀 밀가루와 여러 가지 첨가물입니다. 또 이 인스턴트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첨가물들을 한꺼번에 섭취하도록 고안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3주간 먹게 된다면 반드시 뇌와 정신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영양가 가치 없는 것을 우리의 뇌와 정신에 해를 끼치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식탁에서 한 끼의 식사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7번째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이 햄버거는 미국인들의 주식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생들, 직장인들의 매일의 주식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루에 6만 마리의 소를 가공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부제와 식품 첨가물들을 넣어 햄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1년 후에도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소의 창자에 기생하고 있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인체 속에 들어와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또 잃게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을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서 현대인들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거리로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며 식품들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암을 유발하는 음식의 6번째는 케이크, 과자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역시 여러분들의 간식이요 후식으로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고열량, 고지방은 물론이고 식품 첨가물의 색소, 방부제, 향료가 듬뿍 들어가고 특히 당과 지방질 원료가 우리 몸에서 치명타라는 사실입니다. 단 것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대사 기능은 약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방 축적 효소를 더 활성화시키게 되어 심장병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말하고자 하는 쿠키는 스토어나 가스 스테이션에서 파는 잘 포장되어서 몇 달씩 두고 파는 것들, 많은 양의 설탕과 동물성 기름과 식용색소와 향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산 초코파이에 아주 인기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입에는 사르르 녹고 달달하지만 인체에는 큰 질병을 일으키는 소스들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냉동 간식류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눈과 입을 유혹해 하는 달콤하게 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죠. 사실 이 아이스크림 일명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스크림은 비만과 생활습관 병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식사 후에 여행 중에 즐겨 먹던 간식이요 후식이기도 과거에 했어요.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케이크 역시 당도도 높고 칼로리가 높아서 쉽게 비만의 원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음식 6번째, 포테이토 칩. 여러 종류의 포테이토 칩들이 있지만 이 모든 칩들은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을 섞은 후에 고온의 기름에 튀겨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햄버거 하나보다도 포화지방산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삶았을 때의 당의 지수는 낮지만 고온의 기름에 튀겨낼 때는 당 지수가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칩 종류들의 간식거리는 포화지방의 수가 5배나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포테이토 칩 역시 감자를 얇게 썰어서 과거에는 쇠고기 기름으로 튀겨내서 맛은 좋았지만 햄버거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당하자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고 있는 대신에 천연 향료인 소고기 향, 닭고기 향을 이것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식품 네 번째는 그 유명한 핫도그, 햄과 소세지입니다. 일본의 식품 첨가물 전문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가공식품 중 가장 유해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핫도그, 햄과 소세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바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 가장 위험한 물질이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음식의 네 번째는 바로 숯불구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숯불 앞에서 고기를 잡수시는 식탁이 바로 다이옥신이라는 독성 가스를 마시면서 식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숯불구이 고기를 즐기실 때 그러면 암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불에 구운 닭의 다리 한 개는 담배 60개를 피울 때 나오는 독성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암을 유발하는 음식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너츠입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모닝커피 한 잔과 늘 함께하는 도넛, 참 맛있지요. 입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이 도너츠는 정말 백해무익한 설탕 덩어리이며 기름 덩어리입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또 하나의 주범 인물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정말 입만 즐겁게 하는 몸의 쓰레기 더미만 만들어주는 도넛입니다. 이 도넛은 입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도넛 한 개는 영양가가 없는 흰 밀가루에 많은 설탕과 베이킹소다와 포화지방의 기름으로 튀겨낸 도넛, 정말 백해무익한 그 이상의 해만 끼치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비만만 만들 뿐입니다. 고가의 알러지, 그러나 영양가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넘버 원 퀴즈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남은 하나, 최고의 우리의 암을 조성하고 만드는 식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대중적이고 즐겨 마시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짠짠 넘버 원이 나왔습니다. 소프트 드링크, 탄산 음료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 바로 청량음료, 소프트 드링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마셔드는 탄산음료, 일명 액체 사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산음료수가 암을 유발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그런데 이 청량음료수의 주 성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5가지입니다. 액상과당, 탄산가스, 캐러멜 색소, 인산향료. 그런데 이 원료들이 분자 교정의학자들의 사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이 청량음료수가 비만의 주범이 되고 치아나 뼈, 골 조직을 해쳐서 골다공증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아, 놀라운 얘기예요. 이 음료수는 마시자마자 소화 과정도 필요 없이 우리의 혈액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철분, 칼슘 성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철분과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여러분들이 칼슘이 듬뿍 들은 우유와 식품들을 통해서 먹어주어도 이 탄산 음료수가 계속 마셔준다면 바로 우리의 몸속에서 칼슘과 철분이 그대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 음료수는 일명 액체 사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공할 만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산업화로 말미암아 이윤을 추구하는 많은 비즈니스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10가지 그 이상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낮추고 질병을 만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주범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류의 죄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질병들로 신음할 때가 가깝다. 사실 이 증언은 150년 전에 주었던 생생한 증언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월스트 푸드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살펴주고 건강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삶에 가장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추럴 닥터, 슈퍼푸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어두면 약이 되는 슈퍼푸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자, 넘버 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you can guess. Yeah.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넘버 원이 뭐겠어요? 자,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선정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최고의 값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에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양소라는 거죠. 자, 오늘날 7대 영양소가 있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외에 뭐예요? 섬유소, 파이버지요, 파이버,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 광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물도 영양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HO가 이러한 7대 영양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이 되는 슈퍼푸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이기는 이 전체적인 약이 되는 음식의 길은 자연의 땅의 소산을 그대로 섭취하고 껍질째, 씨째, 눈이 있는 채 아무것도 첨가하지도 빼지도 말고 튀기지도 말고 싱겁게 꼭꼭 씹어서 먹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천연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야 침이 생산되어서 제대로 된 해독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소화는 바로 우리의 입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넘버원이 뭐예요? 우리 넘버원 우리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사과, 올리브, 바나나, 현미, 토마토, 시금치, 오렌지, 브로콜리,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메주콩, 원밀이에요. 그 외에도 호박, 마늘, 아보카도, 양배추 이런 것들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 암을 이기는 음식 첫 번째는 상큼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바로
그것 사과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과를 즐기고 있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는 꼭 먹자.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아주 매우 건강합니다. 제일 먼저 몸에 좋은 10가지 식품 중 바로 이 사과. 여러분도 이 사과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Apple is the king of fruits. 과일의 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과예요. 이 사과는 세계적으로 7,500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과의 성분을 보면은 팩틴이 있어서 이건 섬유소의 일종인데 사과 가지고 있는 이 섬유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의 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연산이 있어 구연산. 이것은 살균작용을 하고 파이토케미칼은 이것이 항산화제 바로 암을 예방하는 암을 퇴치시키는 그러한 치료제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C가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폴리페롤이 있어서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물질로 있고 시트린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상 성분은 빈혈을 예방해요. 이렇게 놀라운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과 껍질에 탁월한 효능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잘 씻어서 껍질째 먹으라 이거예요. 사과의 빨간 껍질은 우리의 DNA를 보호하고 암을 예방하는 하나의 인간에게 주신 특효약입니다. 사과 껍질의 향암력은 속살보다 50%가 더 높아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에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매우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과를 즐김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사과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건 팩틴이 있기 때문에 팩틴. 식물성 섬유인 팩틴 때문에 팩틴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인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도 않지만은 몸속에 잡다한 쓰레기들을 사정없이 끌고 나가는 그러한 배출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몸속에 쌓이게 되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바로 그 독소로 질병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과를 즐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이에요. 암을 이기는 성분인데 불포화 지방산과 토코페롤 성분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암과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혈관 막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도 올리브는 아주 좋습니다.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곰팡이균과 균류와 염증을 치료해주는 천연적인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위염, 위궤양, 식도염,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분들은 이 올리브 기름을 드셔보세요. 공복에 한 스푼의 올리브유는 이 질병을 치료합니다. 위통과 위액 분비의 산을 조절해 주어서 궤양을 치료합니다. 또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복통을 완화시킵니다. 이런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좋은 올리브를 선택해야 되겠죠.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은 곧 열을 전혀 가하지 않고 첫 번째로 기름을 짜는 퍼스트 콜드
프레셔라고 쓰여진 올리브 오일을 사십시오. 병의 색깔이 까맣고 투명한 색깔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오일을 선택하세요. 이 오일은 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광선의 오일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헬리코박터 플로리를 치료해주는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알로베라 젤과 숟가루를 먹고 처방약은 먹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깨끗하게 헬리코박테리아균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숟가루만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심장에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닌산은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고혈압에 좋겠죠. 다른 기름보다 올리브 오일을 선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암을 이기는 음식 바나나입니다. We love bananas. 여러분, 바나나 배고플 때 한 가지의 바나나는 우리의 배고픔을 이렇게 진정시키지 않아요. 효능을 우리 살펴봅시다. 바나나에는 400여 종의 바나나는 400여 종이 있는데요. 우수한 탄수화물입니다. 다른 과일보다 에너지가 약간 높지만 연료 보급을 위한 공유에서 얻는 탄수화물보다 우수합니다. 파란색일 때는 녹말 성분이 많아서 떨떨한 맛을 내지만 익으면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면서 아밀라제를 형성합니다. 바나나의 맛을 내는데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영양소의 보고로 바나나 하나로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정도지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좋아 변비를 막고 몸속 노폐물 제거에 좋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건강한 피부와 좋은 머리카락을 유지해 줍니다. 비타민 B1과 B2를 함유하여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몸의 균형을 위한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게 하므로 부종에도 좋습니다. 몸이 부을 때, 다리가 부을 때, 신장 기능에도 도움을 주지요. 다량 함유된 칼슘, 포타슘은 낮은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뇌 속에 피가 굳는 것을 막아 뇌졸중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가장 많은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바나나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세로토닌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이 또한 있지요.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을 높여주고 심장을 강화시키고 세로토닌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짜증을 감소시키므로 바나나를 먹으면 항우울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성분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암세포 억제 기능을 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파킨슨 병 등 신경성 질환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홀그레인
현미입니다. 현미. 예. 오늘 현미에 대한 강의가 이제 이어질 텐데요. 아주 많은 학자들과 선호하는 이 귀한 분들이 이 현미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비타민이 필요하죠. 비타민은 영양소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현미에 미량이지만은 아주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타민의 그 상호작용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러한 영양소가 우리의 몸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광물질과 미량의 원소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필요한 영양소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연과 바이타민 B6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타민 B12입니다. B12. 예.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면 바이타민 B12가 부족해서 육류를 취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혈액 검사할 때마다 바이타민 B12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정상입니다. 아주 좋은 정상이에요. 제가 육류를 취하지 않아도 채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래서 아연과 바이타민 B12가 현미와 식품 안에 들어있는 좋은 음식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브라운 라이스, 현미에는 이렇게 많은 유의 영양소들이 있는데 여기 바이타민 B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불엔, 불엔은 뭐예요? 껍질이죠. 지엄은 뭐예요? 눈. 예, 그래서 껍질과 현미의 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깎아내고 먹는 것이 백미입니다. 예, 백미는 영양의 5%밖에 취하지 못합니다. 95%는 다 그냥 버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건은 이 현미를 우리가 특별히 현미를 또 요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온도로 이것을 요리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데 이것에 관해서 자세한 것을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로 해독제로서 청소제로서 항암제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미는 이제 이어진 순서를 보시면서 다음은 뭐예요? 바로 다섯 번째 음식 최고의 베스트 슈퍼푸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의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토마토 슈퍼푸드. 첫째, 항암 효과는 붉은색의 파이토케미칼인 라이코펜 성분이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코펜 성분이 베타카로틴 성분보다 2배나 더 강력하게 바이타민 A, C가 풍부하여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폐암, 각종 암에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토마토에 들어있어요.
사과와 토마토를 매일 잡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물론 현미와 함께요. 매일 공복에 한두 개를 먹거나 주스를 짜서 직접 마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폐암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에도 좋고요. 예, 고혈압. 그래서 이 토마토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DNA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암을 억제해주며 햇빛에 대한 피부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자외선 차단자인 선블록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됩니다. 특히 예쁘고 빨간 방울 토마토를 즐겨 애용하여 먹고 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입안에서 씹을 때마다 더욱더 튀어나오는 맛있는 토마토의 맛. 먹어보지 않고는 어찌 그 맛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슈퍼푸드 한 가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색 채소 중에 슈퍼입니다. 최고의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철분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 비타민 K, 미네랄,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 가운데 최고입니다. 시금치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백내장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시금치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좋은 녹색 채소 중에서 슈퍼의 야채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알아봅니다. 빈혈에는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있어서 시금치가 좋지요. 시금치의 섬유소, 그린색 채소가 간장과 내장에 당연히 좋습니다. 생시금치는 천연 비타민의 왕입니다. 야채 중에서도 슈퍼이기 때문입니다. 폐암과 다른 암, 노화 방지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덩어리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죠. 이렇듯 이 시금치가 완전 영양덩어리입니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7번째 최고의 식품 오렌지. 여러분 오렌지 좋아하시죠? 정말 맛있는 캘리포니아산 선키스트 오렌지. I love California. 왜냐고요? 정말 맛있는 선키스트 오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오렌지 껍질 속에 들어있는 리모노이드란 유방암의 세포 증식과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는 헤스페레딘의 45배나 되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렌지예요.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피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오렌지가. 그러니 이 오렌지 껍질을 그냥 벗겨버리지만 말고 껍데기를 통째로 갈아서 먹든지 말려서 차로 마시든지 잘 연구하셔서 최대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오렌지 껍질의 효능을 그냥 쓰레기통만 채우지 마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오렌지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좋은 것들을 낳서 암세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지하는 일을 해요. 뭐가요? 오렌지가. 적군의 자살을 유도할 만큼 영리한 리모노이드 성분은 우리에게 매우 이롭지요.
그 다음에 다음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 진짜 암을 막아주는 그린색 파워를 가진 채소 중에 하나인 브로콜리.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는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억제하고 예방해 줍니다. 위장병의 명약이라고 불리우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U의 성분이 이 브로콜리에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브로콜리를 입에서 꼭꼭 오래 씹어줘야만 나오는 것이 설포라페인 성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꼭꼭 씹어주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셀레늄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어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바이타민 A와 C가 많아 빈혈과 야맹증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는 식탁에서 많이 잡숴 주시는 것이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최고의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무엇입니까?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이 아몬드와 호두는 가장 좋은 견과류 중에 하나들이지요. 우리 아몬드와 호두의 영양소를 성분과 효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몬드에는 심장과 당뇨병, 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섬유질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과 불이엽산이 풍부하여서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하루에 10개 이상을 꾸준히 삽숴 주시면 암을 이기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열알 이상을 드십시오. 호두는 그래서 성인병 예방을 하지요. 호두는 폐 질환에 좋습니다. 뇌세포의 성장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는 불행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병, 폐질환, 탈모, 암, 노폐물 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식물성 지방으로서 단백질의 공급처, 고혈압,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버짐과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블루베리, 최고의 항산화제로 꼽히는 블루베리. I love 블루베리.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블루베리 성분과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루베리의 보라색의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 이 색소는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뇌기능과 요로 건강에도 좋습니다.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다른 과일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게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모세혈관을 강화시킵니다. 뇌기능, 요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설사와 변비, 요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특별히 노인이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기억력 상실을 막아주고 이뇨작용이 있어 전립선 염증이 없어집니다. 노인에게는 필수 식품에 속하는 좋은 식품, 블루베리.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력과 기억력과 이뇨작용에 좋다고 하는 이렇게 놀라운 식품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이빈, 메주콩입니다. 메주콩. 여러분 메주콩 좋아하시죠? 이 메주콩에는 특별한 파이토케미칼, 항산화제, 면역 강화를 시키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레시틴이 있고요. 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예방과 항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유연케 하는 리놀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용과 혈관을 강화시키는 미용 바이타민 E가 메주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방지와 콜레스테롤을 제거한 사포닌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귤입니다. 오트밀. 예. 이 오트밀은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을 돕는 칼륨이 담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시 화이트 케미칼이 있어서 항암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염작용과 항암 작용을 하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귤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라딘의 생성 저지를 낳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치료하는 성분이 있고, 저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아주 놀라운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아질 때 오트밀을 먹으면서 치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식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먹을거리.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먹고 싶고 또 먹어야 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이러한 생명의 음식,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왼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림에 보니까 말이에요. 정크푸드로 여러분의 몸을 담겠어요? 아니면 헬시 푸드, 암을 예방하는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 자연 그대로 섭취하고 껍질째 먹고 씨채 먹고 눈이 있는 채 먹고 첨가하지 않고 튀기지 않고 싱겁게 꼭꼭 씹어먹는, 이게 바로 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건강의 길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먹거리, 생명의 먹거리,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그 길을 지정해 주신, 선정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아갈 때 질병이 예방되고 암이 예방되고 우리의 눈이 잘 보이고 우리의 걷기에 불편하지 않고 삶의 질을 항상 유지해주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음식, 암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독소로 가득한 음식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도꼭지를 잠그며 내 생활 패턴, 습관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정말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